amazing. I think it's a testament to what the show is and how it speaks to the international audience.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가 9일째 전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즌1 때와 마찬가지로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누적 시청시간 역시 역대 1위인 시즌1의 대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번 시즌도 우리 전통 놀이에 대한 관심을 급상승시키며 세계적인 K놀이 열풍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은 재미도 있지만 그룹의 협동심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더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징어 게임 2가 시즌1에 이어 흥행에 성공했지만 한국에서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인들 드라마 보는 눈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오징어 게임 2의 반응도 시즌1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첫 시즌이 공개됐을 때 한국에서는 망작이라는 의혹평이 많았지만 해외에서는 극찬을 받으며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이나 하는 뻔한 놀이의 잔인한 요소를 결합한 점이 별 흥미를 끌지 못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요소들이었죠. 시즌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는 호평이 쏟아졌지만 해외에서는 극찬이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한국과 해외의 반응이 엇갈렸을까요? 첫 번째, 배우들입니다. 시즌1에서 456번 성기훈 역의 이정재가 주목을 받았다면 시즌2 공개 후에는 강렬한 연기를 펼친 공유에게 스팟라이트가 집중됐습니다. 공유는 이전부터 너무 단정한 역할을 주로 해왔기에 사실 사이코 악역을 맡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소원풀이를 하듯 미치광이 연기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공유가 단 한 에피소드에만 등장했을 뿐이지만 러시안 룰렛 장면에서 장난기와 섬뜩함으로 가는 표정과 공원에서 커피 광고 모델처럼 등장해 빵을 던지고 밟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잔혹하면서도 매력적이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게임에 잠입한 프론트맨 역할의 이병헌의 연기에 감탄하는 해외 팬들도 많았습니다. 지아이조,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미스컨덕트, 매그니피센트 세븐 등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이병헌이기에 글로벌 팬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또한 한니발로 유명한 배우 매즈 미켈슨과 꼭 닮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더 글로리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박성훈입니다. 이번에는 성소수자 캐릭터 현주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시즌2 최고의 캐릭터라는 큰 호평과 함께 해외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캐릭터 공개 당시에 해외에선 트랜스젠더 캐릭터를 실제 트랜스젠더 배우가 맡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나 비판의 여론이 존재했지만 작품 공개 후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박성훈의 트랜스젠더 표현이 놀랍도록 뛰어나다는 극찬과 함께 출연 여배우들 중에서도 가장 예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가수 출신 배우들의 활약도 돋보였는데요. 제국의 아이들 출신 임시완, 아이즈원 출신 조유리, 래퍼 출신 양동근,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빅뱅 출신 탑까지 이들의 연기력이 해외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임시완은 코인 유튜버 이명기라는 역할을 맡아 극중 복잡한 감정선을 훌륭히 소화했으며 조유리는 전 남자친구의 투자 사기로 인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된 준이 역을 맡아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을 보여줬죠. 의외로 해외 시청자들에게 현주, 딱지남과 함께 작품 최고의 캐릭터로 뽑힌 인물은 타노스 역의 탑입니다. 국내에서는 배우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탑을 써야 했나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해외에서는 약쟁이가 약쟁이 연기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큰 차이인데요. 지나치고 과한 언행과 깽판만 쳐대는 광기 어린 행동 때문에 불편한 연기가 국내에서 호평을 받은 반면 해외에서는 오히려 그의 강렬한 존재감과 약쟁이 연기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채널에서 진행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새로운 참가자 투표에서 40%가 넘는 표를 받아 1등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듯 오징어 게임 2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강렬한 서사로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반영된 듯 출연 배우들의 SNS 팔로워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OST입니다. 오징어 게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섬뜩하게 들리는 한국 전통 동요와 게임인데요. 시즌1에서 유행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이어 이번 시즌에서는 아이들 목소리가 음산하게 들리는 둥글게 둥글게가 미친 듯이 퍼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의외의 노래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신해철의 노래 그대에게입니다. 이 노래는 마지막으로 게임을 하는 성기훈을 비롯해 프론트맨 강대호, 박정배, 김준희가 미션을 수행할 때 등장합니다. 생사가 걸린 게임에서 탈락자들이 잔인하게 죽고 피웅덩이까지 고이는 극한의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희망찬 분위기의 그대에게는 묘한 이질감을 남기는데요.
국내에서 그대에게는 응원가로 많이 쓰이기에 더욱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맑은 음악과 어두운 장면이 주는 극적인 대비가 오히려 눈물이 날 듯 절박하면서도 인상적이었단 반응입니다. 세 번째, 한국적인 모성애입니다. 오징어 게임 2에는 상습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게임에 참가한 아들을 돕기 위해 참가한 어머니 금자가 나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그녀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녀가 진정 원한 것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와 금쪽이 같은 아들 캐릭터는 국내에선 신파처럼 느껴져 식상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해외 시청자들에게 금자의 모성애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결정을 내리고 희생을 감수하며 때로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자신을 버리거나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행동하든 엄마의 눈에는 여전히 보호해야 할 아이일 뿐이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선택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보호이며 생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공개도 되기 전에 미 골든글로브 TV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주목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한 국내 기업이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며 경이로운 국가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보인 이 행보 때문인데요. 과거 한국은 숱한 아픈 역사를 겪어오며 소중한 한국의 유물들을 빼앗겨왔습니다. 심지어 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었고 누군가 나서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 유물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부터 한국 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낯선 땅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김치와 한복, 한국의 영토까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한 한국 기업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의 유물들을 되찾아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는 강력한 결단을 내리며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온 기업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과 맞서 싸웠고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해외 국가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큰 화제가 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 이들은 중국이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참전국이란 항리원조 주장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그들에게 올바른 한국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주었고 얼마 전에는 16개 참전국 관저의 코리아란 이름으로 존경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는 기업으로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유물 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이며 지금 보이는 6.25 전쟁 당시의 우표 등 희귀한 유물을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생활고로 씻지도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못하는 참전 용사들이 이들로 인해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제2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범위가 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보에 수많은 참전국 해외 네티즌들은 열광했고 이 기업을 보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며 이젠 한국이란 국가까지 극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까지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얼마 전 띵스 투 리멤버 기억이란 주제의 후드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의 노고를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베이지,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된 후드티는 옆면에는 태극기 라벨로 포인트를 주어 더욱 한국의 미를 알리는 뜻깊은 의미까지 전달하고 있는데요. 또한 어려움을 겪는 참전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며 모든 후원금을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레쉬로 인해 한국 전쟁의 역사가 더욱 널리 퍼지며 참전 용사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 한국의 유물을 지키고 나선 이 기업의 행보가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인프레쉬와 함께 한국의 역사를 지키고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여정에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